안녕하세요. 전남도립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에서 대해 소개해드릴 문병준 교수입니다. 먼저 전문대 평균 등록금과 전남도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은 2년간 1,160만 원입니다. 반면 우리 전남도립대학교 등록금은 0원입니다. 우리 전남도립대학은 전라남도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으로서 학생이 행복한 최고의 교육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2일 학습 병행제의 혜택은 1학년 때는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2학년 때는 이틀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3일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학습 병행제 혜택은 연간 약 700만 원의 취업지원비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경력 인정 및 협약업체 100% 취업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립대학교만의 혜택은 전남도민에 한해서 등록금이 무료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타시 도민 학생들에게는 학기당 99만 6천 원의 낮은 등록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입생이 100% 전원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는 학기당 25만 원에 제공이 되고 있으며 광주, 나주 등의 무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장학금, 해외 어학연수 지원 등의 풍부한 장학 혜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자동차학과의 교육 환경은 기아자동차, 만도, 자동차안전연구원, 정비기능장 등 현장 전문가 출신의 최고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최첨단 실습실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 도장, 판금 등의 집중 실습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실기시험장 유치를 통해 매우 높은 자격증 취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이고 학생이 행복한 최고의 교육복지대학인 전남도립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 맞춰서 학생들을 위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전문 정비 기술 양성과 떠오르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기술 양성을 위한 능력 교육을 통하여 실무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광주에서 유일한 1학습 병행제를 하고 있는 곳이 저희 전남도립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남도립대 자동차학과로 진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좋아하는 것 이제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이제 자동차학과로 진학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많은 대학교들을 알아보다가 이제 전남도립대학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비교적 낮은 등록금과 그리고 다른 곳보다 좋아 보이는 실습 시설이나 이제 또 그런 거를 많은 지원들을 보고 이제 제가 다양한 경험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저의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전남도립대 자동차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저희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의 장점은 타 대학들에 비해 낮은 등록금과 자격증 지원, 1학습 병행제 실시, 좋은 교육 환경이 전남도립대 자동차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습 병행제 참여로 인해 현장 실무 능력과 현장 경력을 갖추게 되고 타 대학들보다 최신화된 시설과 기자재, 교보제 구비로 더욱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어 우리 학생들이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가 타 대학의 자동차 학과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학습 병행제라고 생각합니다. 1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직무 능력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각 업종별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업체에 일을 하면서 학습 근로자 훈련지원금 지급과 수당을 통해 좀 더 학생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진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자격증 실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동차과 시습장에는 자격증 실기에 필요한 기자재, 공구, 교부제 등 실기 연습을 하는 데 있어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유일하게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국 3개 대학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전남도립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광주 지역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총 해가지고 13개 자동차 정비업체와 협력하여 2학년 과정의 재학생이 기업과 대학을 오가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2학년 등록금 전액 지원,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 지원, 매일 훈련수당 지급, 실습장비 지원, 훈련업체 취업보장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최종 목표는 많은 인원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진행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남에서 유일한 자동차 1학습 병행제를 참여하신 이유, 만족도, 졸업 후 포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일학습 병행제를 참여함으로써 현장 실무 경험과 경력과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수업에서 듣고 배운 것들을 더욱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느끼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는 정비 차체 수리, 도장 수리 3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차체 수리나 도장 수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를 참여함으로 인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음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키워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졸업 후에도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졸업 후 자격증 취득, 취업 프로그램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생들을 지원해주는 학교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을 위해 졸업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해 학교 측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전남도립대학의 미래자동차과에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장면들은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실습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실습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기업체에 진학을 했을 때에 기업에 가면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무인 자동화 라인들이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무인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학, 그 다음에 유압을 다루어서 공장 자동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함으로 해가지고 기업체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생산 자동화 부수 같은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실습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배우는 공장 자동화의 과목들은 우리 자동차에서 앞으로가 이제 전자제어 쪽에 관련된 분야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전자제어 셰시 분야에서도 결국은 전자제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센서로부터 ECU를 거쳐서 작동 솔노이드를 작동시키는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체해서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사람이 단수를 바꾸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자동 변속기 지가 알아서 속도와 힘에 따라 가지고 자동 변속이 되도록 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구축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거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거나 똑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공학을 이용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단동 실린더에 해당이 됩니다. 실린더가 작동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속도를 한쪽 방향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 밸브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 요거를 신호를 주면은 이렇게 정작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 밸브를 눌림으로 해서 들어가는 유량을 조절해 가지고 천천히 작동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원리와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갖춰져 있는 실습실들이 뭐 다른 대학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자동차과라고 해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지역 핵심 플랫폼 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부품 설계 자동화에 대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업에 요즘 인근에 있는 글로벌 모터스 같은 데 취업을 했을 때 그 생산 라인에서 필요한 기술을 이런 실습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학과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어 셰시실입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셰시실에서 여러분들 이제 셰시에 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륜 정렬입니다. 그래서 차륜 정렬을 하는 실습을 하는 장비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륜 정렬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결국은 차륜 정렬이 잘못되면은 타이어의 펜마모와 그다음에 타이어 쪽에서 심각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차륜 정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정 주행을 하다가 타이어에 펜마모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신제품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차륜 정렬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륜 정렬에는 캠버, 캐스터, 토인 이 세 가지를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비들이 이 자동으로 차륜 정렬을 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설치를 해놓고 돌리면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켜봐. 저 차륜 정리를 이제 해서 세팅을 장비를 촬영해놓고 하면은 차륜 정렬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해당되는 자동차의 차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차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놈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현대자동차의 산타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산타페를 선택을 해서 차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륜 정렬하는 거 지금 소음이 들리죠? 이 소음들이 지금 이제 측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서로 앞바퀴와 뒷바퀴의 측정 센서들이 제대로 세팅이 되면 이 소음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차륜 정렬을 할 때는 좀 수동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수평을 맞추고 차륜 정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요즘 이렇게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전자동화 돼 있어가지고 차륜 정렬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필드에 가면은 정비회사에 가면은 이런 차륜 정렬에 관련된 장비들이 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차의 리프트를 올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로암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속압 쇼바를 분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산업기사 시험을 칠 경우에 이런 탈부착에 대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험 실습을 통해서 실력을 배양합니다. 실제 이론만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습을 해봄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지만 요즘은 공부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공부로 해서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암, 즉 이 서스펜션에서 보면은 차륜의 진동을 받아주는 로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암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위에 서스펜션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서스펜션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전자제어 기관에 관련된 수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젝터 파형에 대해서 지금 분사 시간이라 될지, 그 다음에 피크 전압, 그 다음에 분사량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파형으로 한번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한번 해볼 겁니다. 요 상태에서는 화면을 우측 상단에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규정값을 조정을 해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자, 이제 파형이 출력이 되게 되면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제 이 파형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 이 부분 A 커서, B 커서가 분사 시간을 나타내고 그랬을 때 요 부분 지금 계측 시간이 지금 변하겠죠. 예를 들면 이쪽으로 변했다. 그럼 시간대가 늘어날 것이고 요게 지금 분사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X축 요게 최대값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피크 전압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자동차의 가장 정비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체 쪽에서 용접 분자를 실험할 수 있는 실습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년 가까이 용접 경력을 가지신 분이 팀장님 계셔가지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용접에 대한 그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어서 현장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장비는 차체에 파손이 발생했을 때에 차체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장비들은 우리가 산업기사라든지 기능사라든지 기능장 시험을 우리 학교에서 유치해서 치고 있는데 차체 기능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사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원래대로 원상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필드 가면은 이런 장비들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차체가 사고 난 이후에 변형된 부분들을 수정 조치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그냥 계측을 해가지고 이게 기준점인데 계측을 해가지고 차체가 오른쪽으로 폭이 휘어져 있을 때 이장 작업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폭이 휘어져 있으니까 이장 작업을 할 때는 포를 걸려가지고 이장 작업을 역방향으로 해주죠. 역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에어로 봐보세요. 에어로 지금 인장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차체에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요? 프렌트 멤버 이런 식으로 인장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안전거리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장 작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걸 원위치 시켜주고 나서 다시 이걸로 계측을 해가지고 원위치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지금 보신 것들이 결국 원래대로 차체를 원상 회복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지금 조색실이고요. 저희 학교가 지금 얼마 전까지는 유성 페인트로 사용을 했는데 올해부터서는 친환경인 수용성 도로라고 해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우리 보면은 학교가 우선적으로 아마 지금 올해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친환경 페인트는 요즘에 모든 차종에 적용이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친환경인 페인트 수용성 도로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수용성 도로로 지금 애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친환경 페인트는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너무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은 발암물질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좀 유성 페인트는 사용을 못하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수용성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학생이 와가지고 이 도로로 가지고 조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 여기 들어와봐. 저희 학생이 수용성 도로로 칼날을 마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지금 이게 이제 수지라고 페인트를 혼합해주는 그것이 수지인데요. 대하스 열어놓고요 그냥. 608 608
이게 지금 현장에서 지금 자동차 그 실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AS 센터 그 정비 공장에서 지금 수용성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수용성으로 지금 조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공. 좀 맞나? 예스. 예, 저 그러면은 칼라가 이렇게 맞춰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다음에 조색 그 상도 도장하는 걸로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조색실에서 칼라를 맞춘 놈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상도 도장하는 것을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살랑살랑해. 왔어요. 예. 건조가 돼야 되니까 2회에서 3회 도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건조를 시키고 후에 크리아를 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건조가 돼야지만이 지금 2회에서 한 3회 정도 도장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도장에 대한 부분들 잘 보셨죠? 도장 장비 시설은 대한민국 내 대학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작업하고 난 작품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여기 이제 이쪽에 보면 상도 도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마지막 도장을 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블렌딩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신차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 보수 도장을 했을 때에 색깔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숨김 도장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장에 대한 기법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것도 상도 도장 색상이 이제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커스텀 도장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좀 지금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뭔가 특이한 문양들을 차량에 도장을 넣을 수 있는 이 기법이 커스텀 도장, 즉 고객 맞춤형 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런 부분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특수 분장들 할 때에 괴물 분장 뭐 이런 걸 할 때에 거기에 특수 도장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커스텀 도장 일종이거든요. 작은 스프레이를 사용해 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이런 기법들까지도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도 도장, 이것도 일종의 이런 문양을 넣은 거죠. 이 문양을 넣어가지고 커스텀 도장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 도장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면은 요즘 21세기 직종에서 AI가 하기 어려운 그런 직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도장 분야도 충분하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에서 앞으로 자동차가 가면은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말할 때 우리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아주 이제 좀 첨단의 시스템으로 전자화 되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죠. 그 중에서 자동차 내에 너무나 다양한 전자제어 시스템이 사용되다 보니까 서로 상호 이제 보안적인 통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즉 ABS용의 ECU와 우리 또 자동 변속기 ECU 사이에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센서의 신호들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 근거리 통신망이라 해가지고 가장 신뢰성 있는 CAN 통신에 대한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 CAN 통신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즉 이제는 전기 자동차와 첨단화되어가는 전자제어에 관련된 분야를 실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CAN 통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한번 시범을 보이면 한번 볼까요? 실제 이 공간에서는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캔 통신을 통해서 이런 파행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파행들을 분석을 해서 제대로 캔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고장을 또 임의로 낼 수가 있습니다. 고장이 냈을 때에 고장이 발생될 때 발생되는 파행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분석함으로 해가지고 캔 통신에 대한 정비 능력을 또 향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회사에 가게 되면은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비를 잘 하고 있지만은 기계적인 부분만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캔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안 서 있다 보니까 그냥 문제가 되면 통째로 교환하는 것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를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나갔을 때에 더 효용 있는 기술자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남도립대학교의 전기차 실습실에서는 다이나모에 직접 차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전기차를 직접 구동하면서 차에 전기와 전류가 어떻게 동작하고 고전압 배터리와 모터 등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최첨단 실습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우리 건물의 별도 자동차 건물의 3층입니다. 이 3층의 공간에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가능한 공간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트랙도 꾸며놓고,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거, 하이브리드 잘 아시죠?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전기가 합쳐져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으로 이제 점점 자동차 시장을 이제 증가할 추세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에는 아무래도 고전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고전압이 빨갛게 색깔이 되어 있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강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또 배터리는 이 보조 전원들을 충전할 수 있는 그 배터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런 다양한 자동차 내에서, 실차에서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벤치로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자동차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실습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전면에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딱 이제 본네트를 열면 옛날 차와 지금의 차들의 차이가, 본네트를 열었을 때 이 공간이 아주 꽉 찬다는 겁니다. 비어 있지를 않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차량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 설계, 배치 설계가 아주 중요한 파트 중에 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에 이렇게 금방 깜짝했네요. 이런 부분들이 고전압에 해당이 돼요. 고전압이 모터가 이제 구동이 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쪽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 변속기에 오일들이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결국은 실차 상태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해 보면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우리 미래자동차학과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습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트랙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키트를 이용해서 차량을 설계하고, 그리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코딩한 후에 이 자율주행 실습 트랙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어떻게 구동하고 동작하는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율주행 키트는 자율주행 센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딩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이 차량을 바닥에 내려놓고 스위치를 동작시키면 차량이 구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놓고 스위치를 켜주세요.
스위치 켰어? 뭐냐?